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양상태 힘내세요! 힘내세요!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사법농단으로 이 모든 것이 저희 부독의 소치로 인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나 정말 숨 넘어갈 것 같아요. 내정된 거 맞나요? 1월 초부터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숨 넘어가듯 나를 갖다 못 살게 구시는데 아니 정말 숨 넘어가게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진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밥이야말로 저희들 자주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이게 필수입니다. 살짝 들어보니까 꼭 그렇게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이게 목이 메이거든. 당구 그걸 알아요? 기준을 아세요? 그걸 맞세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하다가는 당구장에 쫓겨난 적이 있어서 안 해요. 들어오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네. 넘어질 뻔했어요. 이거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1월 11일 금요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최 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요. 예고했던 대로 검찰 청사는 지나가고, 그러니까 포토라인은 지나가고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네요. 네, 저는 어제 대법원 들어갔잖아요. 양 전 대법원장 오늘 못 그런 걸 들어갔습니다. 관심 없어요. 네, 저랑 좀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네. 아무튼 오늘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다 저의 부덕의 소치다라면서도 뭐 재판 개입이나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는 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따 뭐 자세히 얘기 좀 해봐야 되고요. 양 반장, 이제는 뭐 전국적 인물이 됐어요. 예천군 의원 박종철 의원 얘기인데 오늘 이제 경찰에 나왔잖아요. 근데 나 혼자 죽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주변에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폭로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갔던 동료 의원들이 네. 나를 제명하겠다라고 하니 국장 입장에서도 좀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 진상을 모르니까. 예, 저는 좀 화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뭐가 폭로할 게 있다는 분위기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동료 의원들이 좀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얼핏 들립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를 시작하죠.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이란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의 최종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검 징계위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했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정치부회의 중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경론이 벌어지면 밤늦게 결정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밤늦게 결정나면은 뭐 최 반장이 챙기겠죠. 관련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검 징계위에 결정이 나올 분위기고요. 법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놓을 수 있고 또 실제 징계가 이루어지면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이제 다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가처분을 기각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장들하고 어제 얘기를 했지만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어조의 발언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김태우 수사관은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공포감이 든다. 또 뭐 그런 입장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고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자, 정치부 뉴스는 아니지만 사회부 회의 뉴스성 몇 개만 좀 짚고 가면요. 오늘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14명이 탄 낚시 어선이 3,000톤급 화물선과 충돌해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고요. 당시 화물선을 몰고 있던 필리핀인 당직 사관이 있는데 어선이 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고 선장은 당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속보가 회의 중에 들어오면요. 다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당사자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검찰은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면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요, 추가로 또 확인된 사실이 이 가해자가 술만 마신 게 아니고 그 사고 순간에 옆에 타고 있던 여성과 딴짓을 하고 있던 그런 정황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고 가해자 박모 씨도 오늘 이를 인정했습니다. 윤 씨의 가족과 친구들이 결심 공판에 나와서 가해자 박 씨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그런 특별한 요청을 또 재판부에 했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소식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단의 만남 등 청와대와 국회 관련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가이드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박종철 예천군 의원의 경찰 출두 소식, 또 김태우 수사관 관련 속보도 알아봅니다. 또 오늘 강지영 아나운서가 한 끼 정치 코너를 준비했으니까 또 기대를 해보시고요.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아침 검찰에 출석해서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의 피의자 소환,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대법원 앞에서 5분간 기자회견을 가진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은 그 대신 1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전히 제왕적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나오고 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1970년 사법시험 합격 후 75년 판사 인관, 그리고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법원장, 이어서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대법관으로 직행해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그야말로 법조인으로서는 누구나 꿈꾸는 궤적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법관 인생을 끝맺음하던 날 그는 고목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이 상처에 쌓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는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맞다나 이 오래됐다고 다 고목은 아닌 모양입니다. 40년 법관 인생, 꽃길을 걸어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과는 40여 개 혐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죠.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거래, 그리고 특정 판사 차별 등 블랙리스트, 이 사법농단 양대 혐의 모두 양 전 대법원장 손에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청사 경비와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이 검찰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대법원장님,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재판 개입, 이거에 대해서 사법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인사 불이익 조치가 결단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 변화 없으십니까? 대신 예고했던 대로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을 먼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이자 최고의 예우를 받던 곳이었죠. 그러나 대법원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때 한 가족이었던 법원 노조원들은 그의 출입을 이렇게 막아섰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법원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수사라는 과정에서 날개 받으십시오. 법원을 한번 재판부로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서 사실 이 대법원 앞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10년 만에 일터로 돌아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13년 만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 정문 앞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선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수사가 억울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을까요? 내심 불편한 기색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입감 없는 시선에서 이 사건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5분이 채 안 되는 기자회견 동안 편견, 선입견이란 단어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자, 두 단어 모두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건은 실제하지 않는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현직 법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참담하다라면서도 그 책임은 다른 법관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개별 법관들 각자가 자신의 직권에 따라 알아서 한 일로 드러난다면 이 대법원장인 내가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는 그야말로 법 전문가다운 답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는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평소보다 약 1시간 늦게 출근을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 그리고 경찰과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법농단 수사는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했던 김 대법원장의 오늘 심경은 어떠할까요? 일단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다뤄보고요. 자, 끝으로 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초반장의 야심찬 코너 이법 어때입니다. 자, 오늘 윤창호 가해자에 대한 결심 공판도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법안은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앱을 처벌하는 더더더 아니고 음주 노노노 법입니다. 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재호 의원입니다. 여보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네. 법안 발의한 취지부터 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스마트폰 맵이나 SNS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해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 또 술은 드시죠? 술은 잘 먹죠. 좋아하시나요? 가끔 네, 자주 저도 먹죠. 이 음주 단속 앱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비서진이 깔아놓은 걸 같이 보면서 연구를 해봤죠. 단순히 영웅심리나 지인들에게 음주 단속한다, 조심해라, 이런 정도의 정보를 SNS에 공유한 것으로 처벌하는 것은 좀 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일부 맵은 스마트폰 지도에서 단속 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면서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영리 목적만 차단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음주운전은 의원님은 당연히 하신 적 없으시죠? 예, 저는 음주운전은 아예 안 하죠. 운전은 아예 안 해보니까. 사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잖아요. 네네. 의원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주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앱을 이용해서 단속을 피해보자는 것보다 이 박재호 의원의 지적처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점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피의자 양승태 소환, 대법원 앞 회견, 검찰은 패싱입니다. 네. 예정대로 이제 오전 9시 반부터 조사가 시작됐고요. 지금 이제 5시 몇 분이에요? 25분이네요. 5시를 넘었으니까 8시간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검찰은 밤샘 조사는 안 하겠다. 그런 방침을 이미 밝힌 상태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검찰이 보통 이제 질문지를 준비하잖아요. 지금 물어볼 게 많기 때문에 그 질문지 분량이 150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차례대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양전 대법원장은 오전 9시 7분에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을 했고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우선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3차장 검사와 10여 분간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한 차장은 양전 대법원장에게 조사 담당자를 소개하고 진행 방식 등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9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양전 대법원장의 법조 30년 후배인 단성한 박주성 부부장 검사가 번갈아 가면서 직접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칭은 사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인데다 또 관례에 따라서 원장님, 양원장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양전 대법원장 요청으로 영상 녹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영상 녹화하고 예. 있대요? 네. 네, 양전 대법원장은 크게 보자면 한 3가지의 주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두 번째 이 사법 행정에 반대한 판사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혐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약 40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양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윤석열 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이자 이 여성 최초로 대검 연구관을 지낸 최정숙 변호사 등이 입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전 대법원장이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질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오늘 조사는 9시쯤 마치고 조서 검토 등을 한 뒤에 자정 전에는 귀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 듣던 답변이긴 한데 아무튼 양 전 대법원장도 그런 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고요. 조금 전에 8시까지 조사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서 검토 검토를 시간을 갖는 하고요. 거고요. 네. 자, 지금 이제 40가지의 혐의에 이제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심반장이 했는데 아마도 그 핵심 중에 핵심은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부분이 될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아까 최 반장이 소개했던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은 패싱했잖아요. 뭐 예상은 했던 거고요. 그에 앞서서 대법원을 찾아가서 간략하게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죠,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오전 9시에 대법원을 갔죠. 그런데 정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나와서 양 전 대법원장 응원하는 소리가 있긴 했는데 들으신 대로 구속을 요구하는 시위대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더 컸죠. 자, 법원 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서야 할 곳은 검찰 포토라인이다 라면서 출입을 막았습니다. 자, 결국 양 전 대법원장 정문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서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재임 기간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도 모두 제가 지는 게 마땅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아침에 양 전 대법원장 목소리가 잘 안 들릴 그런 정도였더라고요. 자, 지난해 6월인가요? 그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간략하게 가졌잖아요. 그때하고 뭐 전체적인 뭐 톤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느낌도 들던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했죠. 네,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은 이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관계는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는 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기억이 나질 않는다, 후배 법관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전에는 그러면서 여러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면서 불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이 선입견이라는 표현을 반복해가면서 이 수사 내용을 부정하는 등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수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사법의 발전이나 저희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오해, 편견 이런 단어가 주는 그런 뉘앙스는 분명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양 전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면은 아까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혹시 후배 법관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이제 그런 도의적인 차원에서 지겠다는 차원이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든지 이제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고 있다니까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0년 법관 인생에 대해서는 아까 최 반장이 꽃길을 걸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야말로 화려한 궤적을 그렸고요. 그 민사법의 대가로 통해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피의자 신분이 됐으니까 정말 그 급전직하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도 각별한 인연을 보여왔죠. 네, 그렇습니다. 1975년 서울 민사지법 판사로 법관의 길에 들어선 양 전 대법원장은 유신 시절이었던 79년까지 12건의 긴급조치 재판을 담당했었는데요. 특히 제일교포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 사건은 당시 이 중앙정보부 국장이었던 김기춘 전 실장이 기획하고 양 전 대법원장은 배석 판사로 징역 5년 실형 선고에 관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은 경남고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죠. 자,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낸 뒤에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장에 임명돼서 사법부 수장 자리에 올랐는데, 자,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고리 삼아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청와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오늘 밤샘 조사를 안 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오늘 한 번 조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아마 두어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고 다음부터는 비공개로 소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죠, 신반장. 네, 일단 검찰은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서부터 이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었죠. 그리고 기각이 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청구했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자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서는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과 직접 접촉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다만 수사가 종결 수순에 들어간 만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영장 청구 가능성은 거의 95%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임종원 전 차장은 이미 구속이 됐고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다 영장을 청구했는데 일종의 그 몸통을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은. 자, 좋습니다. 오늘 양 전 대법원장 출석에 대해서 정치권도 다양한 반응을 내놨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은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죠. 그렇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대법원을 찾아가면서 검찰 조사 전에 전 인생을 근무한 법원에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런 소감을 밝혔지 않습니까? 자, 민주당은요, 이 검찰 대 법원의 구도를 조장해서 법원을 등에 업고 구속영장을 피해보려는 승부수였다면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박주민 최고위원 법원 내부 동조 세력 결집을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 전두환이 청와대가 입장문 발표하고 검찰 가는 것보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법원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겠죠. 법원 내부에는 본인이 이후에 기소가 되거나 이래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바른미래당도 아직도 대법원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냐, 부끄러운 줄 모르는 특권의식이 그저 놀랍다 비판했습니다. 김정화 대변인, 양 전 대법원장이 부덕의 소치라고 한 데 대해서 부덕의 소치가 아니라 불법의 극치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자, 민주평화당도요, 지금 대법원 앞에서 쇼하고 갈 때인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 처분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논평은 직접 들어보시죠. 이명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뛰어넘는 황제 출석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사뿐히 죄려밟는 특권의식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습니다.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대범죄 피의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쪽 톤은 좀 다른데요. 양 전 대법원장 출석에 대해서는 헌정사상 참담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오히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헌정사 또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이다 라면서 이 재판거래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법 절차와 역사에 의해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태는 전임 사법부만의 잘못은 아니라며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은 이념 편향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특정 단체 출신들로 법원의 주요 요직이 장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내에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특위라는 이름으로 특위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장은 판사 출신 4선 주호영 의원이 맡았고요. 김두엽, 곽상도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특위는 코드 인사, 사법부 정치화, 사법부 위상 추락,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재판 등을 이번 사법 난국 4대 대표 사례로 꼽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오후 8시까지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서를 검토한다는 그런 검찰의 발표가 있었으니까 아마 회의 중에 특별한 속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 반장이 계속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피의자 양승태 소환, 기억 안 난다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연초를 계기로 해서 당정청 인사들과 릴레이 식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당 출신 장관들, 오늘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났는데 글쎄요,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또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도 오늘 역시 뜨겁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는 새해 초 당정청 행보, 또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해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새해 국정 운영 구상을 공유하고 개혁 입법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잠깐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이 오찬장에 들어서기 직전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영민 비서실장과 나란히 서서 뭔가 코치를 받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삼선 의원 출신의 노 실장, 당 원내대변인, 원내수석 부대표를 역임했었습니다. 이 뭔가 원내 지도부를 다루는 실전 팁 같은 걸 전수해줬겠죠. 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영표 원내대표 TV를 보면 머리도 많이 빠지고 눈에 핏줄도 터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막 빨리 법이 국회 통과되게 해달라 이런 압박보다는 얼마나 고생이 많고 힘드시냐 이런 공감, 위로를 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굳이 헤어스타일은 언급하지 않는 게 더 기운이 나지 않았을까요? 자,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격려의 말도 덧붙였습니다. 원내대표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인데다 야당이 또 여당이 돼서 또 사안별로 각 당이 다 입장이 달라서 그때그때 일일이 조정하고 합의하느라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날에도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또 어제는 당 출신 장관 9명과 만찬도 가졌죠. 자, 이 만찬을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용 개각이 임박했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그보다는 당정청이 한 팀이 돼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자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릴레이 식사를 통해서 스킨십을 강화하는 건 올해의 목표인 체감하는 성과를 위해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신년 회견 키워드, 사회개혁을 통한 생활적폐 청산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사회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갑질 문화, 모든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자, 민주당도 본격적으로 대통령과 발맞추기에 나섰습니다. 새해 첫 민생 행보로 유치원을 찾아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는데요. 자, 이 유치원의 이름은 바로 해원 유치원입니다. 자, 왠지 정부 보조금은 전부 교육용으로 쓰고 급식 재료는 유기농만 쓰고 사랑 가득한 선생님들만 있을 것 같은 아주 좋은 느낌이 드는 이름이죠. 오늘 해원 유치원에 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주 일부 몰직하간 그런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의 원장님과 또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비판을 함께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유치원 3법이 통과가 되면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유치원 3법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처음 한 사실인데요. 이해찬 대표도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 항상 이 엄격, 근엄, 진지한 표정이라서
자상한 할아버지 모델일 때 표정은 잘 상상이 안 되죠. 자, 뭔가 무서울 것 같고 버럭 혼도 낼 것 같고요. 얼마 전 당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에는 절대 버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썼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 손주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자, 아이들과 좀 놀아본 듯 친근하게 말도 걸고요. 제가 본 이해찬 대표 모습 중 거의 가장 다정다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유치원생 가족들만 알 수 있는 현실 고민도 토로했습니다. 내 손자보다 1살 어리네요. 자기 유치원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 신림동에서는 그 구립 단설 유치원 보냈고요. 지금 새로 이사한 데서는 사립 유치원 보내고 있어요. 그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왜냐면 국공립은 너무 낮에 짧아서 유치원이 보통 이 학교 유치원은 1시, 그렇죠. 1시까지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따로 별도로 해야 되니까. 네, 이번에는 직접 국회를 찾은 청와대 참모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서 오늘은 여야 대표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든 비대위원장은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음 주로 미뤄졌고요. 자, 제일 먼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났는데 경제정책 기조, 남북관계, 선거제 개편 등 다양한 현안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규제도 풀고 또 특히 노동 개혁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이런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지가 걱정이다. 대통령님께서 노동적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또 친기업적인 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저에게 첫 지시를 내린 것이 가급적이면 기업들을 많이 만나라. 대통령이 좀 더 확고하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국정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가 한번 좀 모시겠다. 한번 좀 말씀이라도 듣겠다. 쓰는 국물이라도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이런 말씀도 없었고 생각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대표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국회 예방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연말 연초 릴레이 오만찬, 당정청 소통 강화입니다. 네, 릴레이 오만찬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있잖아요.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최 반장? 네,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면서 앞으로 개혁 입법 성과를 내달라 당부하는 성격의 자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TV를 보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눈에 핏줄도 터진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이 든다. 원내대표다 모두 마찬가지다라면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고요. 또 여소야대 상황마다 다 입장이 달라 조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성과를 내달라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찬 분위기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임명된 그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각각 3선 의원 동료였던 만큼 그렇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자, 오찬 후에 민주당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워딩을 소개를 했는데 여야정 상설협의체 출범 자체가 의미도 있지만 올해는 더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겠다. 1차에 이어 2차 회의도 가급적 빨리 열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를 완성하는 데도 힘을 써달라면서 특히 이 공직자 비리수사처의 경우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기구인 측면이 있다.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네요. 네, 어제는 민주당 출신 장관들과 또 만찬을 했잖아요. 그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개각에 임박했다. 그 신호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개각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참석자들을 보면 아예 별개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석자를 보면 유은혜 부총리, 김부겸, 김현미, 도종환 장관 등 국무위원 9명이었고 이 중 6명 정도가 차기 총선
출마로 인한 개각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신년 인사차 모여 가벼운 대화가 오갔다면서 문 대통령이 퇴근 후에 계속 관저로 들어가 보고서에 파묻혀 있으니까 좀 즐거운 자리를 가져보자는 취지로 당 소속 장관 몇 분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얘기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도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요. 노영민 비서실장 또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를 찾았잖아요. 여야 대표들을 만났는데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갈까요, 신 네, 반장? 일단은 뭐 방문은 취임 인사 차원이고요. 제일 먼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만났습니다. 손 대표 뭐 경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다소 쓴소리를 하면서 뭐 대통령이 밥이라도 함께 먹자는 말이 없다. 즉 뭐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 이에 노영민 실장이 뭐 그럴 리가 있겠느냐, 대통령께 전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자, 이어서는 뭐 친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했는데 보통은 당대표가 먼저 와서 예방원 실장을 맞이하는데 오늘 두 사람 한 번에 당대표실로 나란히 입장을 했습니다. 뭐 친근감의 표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노 실장이 과거 이 대표와의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이해찬 대표님께서는 저하고는 좀 특수 관계였습니다. 제가 17대 첫 등원을 했을 때 등원하고서 17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초선이었으니까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이제 원내대표를 하신다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튕기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뭐 잘 몰라가지고 그 딴 분들이 오면 나는 저기 이해찬 그 의원님을 내가 도와줘야 할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그때 안 되셨어요. 아무튼 사실은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존경했고 제가 참 따랐던 그런 대선배님이십니다. 네, 이어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표도 만났는데 선거제 개편을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초지일관 선거제 개혁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다. 여당이 적극 뒷받침하고 한국당을 설득해서 정치개혁 이뤄내야 하는 게 마땅한데 뭐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다소 서운했다라고 토로를 하기도 했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아직도 선거제 개편 갈 길이 너무 험난하다. 완전히 합의가 될 때까지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 김 위원장의 일정으로 오늘 예방이 이루어지진 못했고 다음 주 한 15일께에 면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주제를 외교안보 쪽으로 넘겨볼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방중을 마치고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북한 매체가 그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북한 언론이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을 정리한 일종의 기록 영화를 오늘 공개했는데 아까 최 반장이 그 내용을 아까 봤잖아요, 네. 영상을. 어떤 부분이 눈에 띕니까? 좀 재미가 있던데요.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첫날 있었던 일정이었습니다. 그날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날이 김정은 위원장의 35번째 생일이기도 했잖아요. 저보다 그렇죠. 한 살 형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렇게 성대한 생일상이 최 반장이 그렇게 어려워요? 것처럼 좀 너무 저렇게 지금 차려져 있습니다. 예. 식탁 위에 화려한 식기와 꽃장식 같은 게 눈에 좀 띄었고요. 그리고 두 정상 내외가 모두 일어서서 이 와인잔으로 건배를 나누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어진 공연들이 상당히 화려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한번 보시죠. 장례를 진선의 호도운 열기로 달아오르게 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치께서는 성의 있고 열정적인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수련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와 리설정 여사께서는 습근평동지 백요원 여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높은 예술적 기량과 형상 수준으로 환영 무대를 일체롭게 장식한 수련자들에게 감사를 표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네, 또 현송월 단장이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에 동행한 사실도 기록 영화를 통해 확인이 됐는데요. 북한과 중국이 문화교류 강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국가 차원의 예술단 교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질적인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김여정 부부장도 눈에 띄었는데요. 김 위원장이 베이징역에 도착할 때 대신 꽃다발을 건네받거나 또 제약업체 동인당 공장 시찰 때는 멀찌감치 서서 수행하는 장면들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오늘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요. 어제 저희가 다뤘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방북을 요청했고 시 주석이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잖아요.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가 오늘 얘기한 내용을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4월에 방북할 가능성이 있고 예정된 듯하다. 이런 발언을 했고 이어서 5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후 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당정청 인사들과 이딴 식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재 씨 어서 오세요. 김밥이야말로 저희들 자주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이게 필수입니다. 살짝 들어보니까 꼭 그렇게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이게 목이 메이거든. 당구 그걸 알아요? 기준을 아세요? 그걸 맛세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하다가는 장부장에 쫓겨난 적이 있어서 안 해요. 네, 강재영 아나운서가 김부겸 장관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따가 반장들 발제 끝난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외유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철 경북 예천군 의원이 조금 전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적설이 돌았을 만큼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글쎄요, 아까 저도 영상을 봤는데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예천군 의회가 오는 15일 자신을 제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혼자는 죽을 수 없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산임수의 명당, 선비의 고향 충효의 고장, 경북 예천군의 이 자부심 단박에 무너뜨린 박종철 예천군 의원. 이 사건 터지고 군 의회도 안 나와, 전화도 안 받아, 집에 초인종 눌러도 인기척도 없어 시쳇말로 잠수를 탔었는데 이제 뭐 벼랑 끝입니다. 경찰이 오라는데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술 좀 적당히 마실 걸. 약간 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와 후에 한들 뭐 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의원님, 그 때리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조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국민들이 좀 많이 실망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하고 싶은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폭행한 사실은 그럼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가이드분께 처음에 뭐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것도 맞는가요? 자, 그런데요, 이런 말, 이런 표정과는 달리 이 잠적해 있는 동안 주변에는 상당히 이 격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함께 술 마시고 고성방가했던 동료 군의원들이 오는 15일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자기를 제명하겠다는 소식을 딱 듣고서 너희 중에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 혼자는 못 죽겠다, 뺏지도 못 되겠다 발끈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군의원의 비위들, 현지에서의 행각들을 폭로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자, 박종철 군의원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솔직히 이 사람 입장에선 못할 말도 아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예천 군민들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 군민 100여 명 정도가 오늘 아침부터 예천읍 노하리에서 집회를 열고 군의원 9명 전원 사퇴 촉구에 나선 거죠. 자, 전북 관둘 때까지 집회 멈추지 않겠다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모인 군민들 자아 비판도 하더군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뽑은 우리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우리가 속죄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108배의 자리를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2km 시가 행진을 마치고 군의회 앞에 도착을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108배를 올리면서 예천 군민들이 대국민 사죄를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 놓고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추천하냐 마냐 지금 몇 달째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자유한국당. 결국 지만원 씨 배제 방침을 정하고 지 씨를 대신할 군 원로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정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자, 그 군 원로 인사가 도대체 누구냐 궁금했는데 지만원 씨가 직접 확인해 줬습니다. 바로 육사 22기, 그러니까 지만원 씨의 육사 동기생인 변모 예비역 소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변모 예비역 소장이 오늘 오후 나경원을 면담하러 간다고 하네요. 거길 가면 망신당할 뿐더러 지만원을 배신하는 거라고 강조했는데도 뜻을 굽힐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이 변모 예비역 소장에게 내가 갈 자리를 네가 가면 어떡하냐? 육사 동기인 나에 대한 배신 아니냐? 이렇게 따졌는데 이 변 소장은 그걸 외면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변모 예비역 소장,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제3공수여단 13대대장, 그러니까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 당시 시민군을 진압했던 사람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차라리 그냥 지만원 씨가 더 나아 보일 정도인데 이게 지금 뭔가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검토하지 않고 있다.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언제쯤 결과가 아니, 정말 수상하게 하지 마세요. 다행입니다. 어쨌든 광주항쟁 그 진압작전 지휘관 변모 예비역 소장은 아니다란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숨 넘어가는 쪽은 한국당이 아니라 5개월째 이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을 기다리는 광주 시민들일 겁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경북 예천군 의원,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요. 정말 전국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쯤에 예천경찰서에 출석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연신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그 사퇴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 출석 과정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의원직 사퇴 의향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냥 죄송합니다라고만 답변을 하더라고요. 또 이 앞서 양 반장이 소개한 것처럼 나만 죽을 순 없다, 다른 군의원들 치부도 폭로하겠다라고 했다는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의 질문도 나왔는데 그냥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다소 엉뚱한 답변만 했습니다. 일단 본인도 가이드 폭행에 대해서 인정을 한 만큼 상해죄를 적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오늘 예천 군민 수백 명이 가도행진을 했고요. 또 군의원 9명 전원 사퇴 요구서를 그 군 의장한테 전달했다고 하는데 반응이 나왔어요? 일단 그 국민들이요, 이형식 예천 군 의장한테 그 사퇴 요구서를 이렇게 면전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네. 예. 사퇴할 건지 말 건지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군의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만 저렇게 했다는군요. 아마 버티면 그냥 좀 시간 좀 더 그냥 지나가면 흐지부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천군 농민회 이런 등 지역 단체들은요, 이 9명 물러날 때까지 매일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경북 지역 23개 시군위의 의장단 18명이 이런 논란 와중에서도 베트남의 외유성으로 보이는 그런 연수를 갔다는 소식을 전했잖아요. 결국은 조기 귀국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수요일 출국해서 오는 일요일, 그러니까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에 갔었는데 결국 어젯밤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만에 귀국을 한 건데요. 서재원 포항시 의회 의장 오늘 시의회 기자실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외유성 연수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하롱베이 견학을 통한 해양 신도시 개발 벤치마킹이 주된 방문 목적일 것이다라고 예정했었는데 최 반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아무튼 3박 5일 일정으로 간 거를 갸우뚱하죠, 양 반장도. 본인이 얘기 안 한 걸 자꾸 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써준 원고대로 안 읽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자, 아무튼 3박 5일 일정으로 간 거를 지금 1박 2일 만에 왔잖아요. 돈은 돈대로 쓰고 또 시찰은 시찰대로 못 하고
근데 이 논란이 애초에 터졌잖아요. 그럼 가지를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총근의회 사태가 불거지자마자 자기들끼리도 가는 게 맞는 건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했는데 사전 예약된 일정을 취소할 경우엔 베트남 정부 측과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출국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저번에 김성태 의원 등 이 한국당 의원들이 베트남 다낭을 갔다가 조기 귀국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외교 결례가 될 수 있어서 본회의를 불참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이죠. 네, 좋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속보가 나오면은 혹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저희 회의 도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박종철 경찰 소환, 군민께 죄송, 폭행 인정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시절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 여부가 오늘 최종 결정되는데 글쎄요, 2시부터 회의가 시작됐는데 아직까지는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김태우 수사관 관련 얘기, 또 체육계 성폭력 혐의 관련한 속보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부단히 단속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 그것이 그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태우 수사관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행위가 직권의 범위를 넘어선 건지가 사회적 문제다, 이런 이야기였죠. 자, 일단 이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김 수사관이 받고 있는 징계 혐의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요청을 했었죠. 자, 그리고 바로 오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됩니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는 오늘 오후 김 수사관 징계 관련 논의를 위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논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선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김 수사관 측 변호인은 이번 징계위가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 정한 공익제보자로서 정부로부터 인사상 징계를 비롯한 일체의 불이익 조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공익적 의무가 있는 검찰에서 실정법을 위반해서까지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와 같은 불이익을 계속 강행한다면 이는 직권 남용 및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태우 수사관 측은 오늘 징계의 결정과 관계없이 징계의 개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고 징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요. 법원은 조금 전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또 오늘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어제 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재차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대검의 징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비위 혐의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 운영위에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그동안의 무차별적인 폭로가 자신의 비위와 불법을 덮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이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김태우 수사관 관련한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어제에 이어서 체육계의 폭행 그리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젊은 빙상인 연대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더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점점 이게 악순환이 되고 강도가 세지는 걸 봐왔고 이제는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알아본 피해자들도 현재까지도 보복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일 대한체육회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스포츠 폭력 그리고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일반 선수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0.3%포인트가 줄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은 오히려 0.2%포인트가 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 대부분은 지도자 혹은 선배였고 발생 장소는 훈련장, 경기장 등이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성폭력과 폭행 등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 충격적인 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국가대표 선수 10명 중 8명이 2017년 9월 처음 문을 연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에서 일부 선수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일반 선수, 국가대표 선수 피해 사례 중엔 초등학교 남학생도 있었고요. 평창올림픽 선수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 지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대한체육회 이기용 회장은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대회 개막전 참관을 위해 독일 출장 중인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체육계 폭행 문제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검 징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여부 오늘 결정. 김태우 수사관 징계 여부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지난번 해임이 건의된 상태인데 대검 징계위가 아마 밤늦게 결정할 그런 분위기네요. 아무래도 최반장이 금요일이지만 조금 남아서 챙겨야 될 분위기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할게요. 검찰 김태우 중징계 여부 결정 임박으로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잠깐만 했고 오늘은 양 반장이 좀 소개해 볼래요? 국장님 그냥 연기하지 마세요. 그냥 어색했어요? 어색했어요. 알았어요. 바로 해요. 제 차례인 거 아셨잖아요. 네, 알았어요. 예, 저 정치부의 가족 이태호님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전직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섰는데 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발언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 사법 적폐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또 최종혁 관장이 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리 대법원 현장에 나갔는데 미라클 천사님은 발로 뛰는 기자 칭찬받아 마땅하다. 예, 이진호님은 최 반장은 은근히 연기 잘한다. 뭐 이렇게 댓글을 아마 오늘 회의를 보신 분들은 좀 다른 의견을 낼 맞습니다. 거예요. 아까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상하이 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어제 오프닝 때 저희 오픈 스튜디오 이 뒤에 이 손석희 앵커 그리고 안나경 앵커가 잠깐 보였는데 또 매 눈으로 그걸 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바다아이님은 씬스틸러 손 사장님, 안나경님, 이용기님은 사장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끝으로 내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고석승 반장에게 수영복을 입혀서 내보내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지혜님은 안 본 눈을 사겠다 이렇게 일침을 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정치부 회의 좀 즐겨 보세요. 사무실에 가끔 봐요. 예. 근데 지금 저희 JTBC가 아니라 딴 거 틀어놓으셨던데. 오늘은 그걸 했잖아요. 오늘 여성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가 아니라 한 끼 정치의 강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한동안 뜸했던 한 끼 정치가 개편을 맞아서 강정의 한 끼 정치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후후! 네, 여러분 그 첫 시간 그래 나 공무원이다 이 말을 이행시킨 분을 만나러 이곳에 제가 왔습니다. 누굴까요?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경 씨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부겸 장관이 준비한 오늘의 한 끼. 간편하고 든든한 김밥. 김밥을 좀 선정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김밥이야말로 이제 저희들처럼 이렇게 많이 자주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되게 필수입니다. 단무지를 꼭 그렇게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이게 목이 메이거든. 어떻게 우리 식구들이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한 줄을 준비해왔냐. 두 줄은 기본이지. 두 줄은 기본입니까? 그럼요. 오늘 제 것까지 어떻게 한번. 신년 인사를 또 되게 이렇게 정성 들여서 또 하셨더라고요. 2019년 올해는 복을 몰고 온다는 황금 돼지띠지요. 돼지하면 어떤 동물입니까? 제 얼굴처럼 생겼죠? 돼지들은 조금 낙천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라고. 풍족하고 뭔가 베풀고. 어른들은 다 이런 비슷한 말씀하시나 봐요. 덕을 베풀어라. 아둥바둥해서 그렇게 해서 막 우리가 인생을 좀 빨리 간 친구나 따발 정도로 더디 간 친구나 결국은 뭐 거기서 거기 차이예요. 자, 근데 제가 앞서 이제 좀 인사말로 소개를 드렸지만 그 KTX에서 그래 나 공무원이다. 한 승객이 어떻게 우리 여성분을 막 이렇게 다그치는 겁니다.
나가서 말씀하시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 이래? 공무원이 어때?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 내가 공무원이요. 이러다가 이제 됐는데 얼마나 그분들 감정 노동자들인데 그쵸.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올해 신년사에서 이제 소방관 국가직화를 좀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추진하신 게 아니라 거의 다 마지막까지 와 있어요. 마지막까지 다 와 대통령의 있습니까? 약속이시고 네. 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메라 보시고 네. 소방관들에게 애정어린 영상 편지. 예,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소방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조건에서 또 온몸을 던져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근무 환경 조건을 온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방 화이팅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유독 사고가 좀 묵직하게 있었습니다. 1월 26일 밀양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밀양 세종요양병원 화재 사고가 났었죠. 9월 6일엔 또 서울 상도동에 그 유치원 붕괴 사고 있었죠. 11월 24일에 서울 충정로에 서대문 KT NC사 네. 그 통신구에 화재가 났어요. 제가 바로 마포에 살고 있잖아요. 비상전화가 나와 있잖아요. 유선전화. 네.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 핸드폰은 물론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시 이제 현장까지 뛰어갔죠. 자, 마지막 12월 4일 가장 최근 사건입니다. 고향 백설동에 네. 열수관인가 열온수관 파열 사고가 있었죠. 그동안은 우리가 안전 문제를 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걸 예측하고 막아내고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 그게 결국은 국가가 할 일입니다만 그 국가의 일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개각설을 돌면서 저 연관 검색어도 있더라고요. 장관님 교체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들어온 일기 장관들 중에 정치인 장관들은 여러 가지 이제 또 내년에 선거도 치러야 되고 생각해보면 적절한 때 되면 저희도 인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야심차게 마지막 코너로 짰는데요. 장관님의 애창곡은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조용필 씨가 부른 허공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조용필 세대가 아니었어요. 무반주로 해요? 물도 많이 드시고 요즘 애국가를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목에 쉬셨다고. 김부겸 장관님의 애창곡 허공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질 그대.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주말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중요한 일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일요일인 13일 민주당이 무소속 손금주 또 이용호 의원의 복당과 입당을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을 내리죠. 지금 일부 당내 반발이 있는데 지도부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월요일인 14일에는 일정이 좀 있는데요. 빙상계의 또 다른 성폭력 가해자 명단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빙상 관련 시민단체가 최소 2명의 실명을 폭로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태죠. 또 월요일에는 자유한국당이 당 지도 체제를 최종 결정하는 날이고 서울에서는 지하철 9호선 노조의 파업도 예고돼 있습니다. 참 북미 고위급 회담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요. 딱 일정이 예정된 건 아니지만 불시에 속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오늘 회의에 대해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다정의 가족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반장들도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은 몇 대 몇 예상하십니까? 나는 3대 0. 3대 0. 예. 예.